대한민국의 한 대형 제약회사. 이곳의 부회장 박준호는 자신의 회장실에 앉아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그의 얼굴은 차갑기만 했죠. 72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수십 년간 제약 산업을 주름잡아온 강단이 묻어나는 표정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 아침 비서가 준비한 서류들이 정렬되어 있었고 그 모두가 완벽했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도 예상을 초과했고 신약 개발 프로젝트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었어요. 하지만 준호의 시선은 그 서류들이 아닌 책상 한 구석에 놓인 오래된 사진 속으로 향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날의 자신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웃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얼굴은 세월에 흐려졌지만 그 웃음만큼은 여전히 생생했죠. 그것은 준호가 인생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 첫사랑 민질의 사진이었습니다. 48살의 아들 준영이가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들어와. 문이 열리고 들어온 준영의 표정에는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앞에 서서 한참을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준호는 아들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죠. 뭐야? 말해. 준영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려고 합니다. 준호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놀란 것은 아니었어요. 아들이 누군가와 사귀고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순간 준영이가 한 말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보육원 출신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3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준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턱이 경직되고 손가락이 책상을 두드리기 시작했죠. 탁, 탁, 탁. 그 소리가 사무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뭐라고?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어요. 준영은 이 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화났을 때의 신호였거든요.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대학도 졸업했고 지금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준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어요.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배경도 가문도 없는 여자를 우리 집안에 들이다니. 네 주제를 알아라! 준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시대가 다릅니다.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 준호의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를 가득 채웠어요. 가문의 명예, 격식, 그리고 우리 집안의 위상이란 게 있단 말이야. 그 순간 준호의 머릿속에 갑자기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50년 전의 자신의 모습이었죠. 24살이었던 그때, 비 내리는 거리에서 초라한 우산 하나를 함께 쓰고 걷던 여자가 있었어요.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밝게 웃던 그녀, 민지였습니다. 준호야, 우리 영원히 함께하자. 그때 민지가 했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절대 허락하지 않았어요. 네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 집안 딸이 그런 여자와 친하게 지낼 수 없어. 결국 준호는 민지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명문가의 딸과 정략 결혼을 했죠. 그 결혼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성격 차이로 겨우 6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그 후로 준호는 오직 일과 아들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회사를 키우고 돈을 모으고 지위를 높이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그의 마음을 채우지는 못했어요. 오늘따라 그 공허함이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사무실에서 준영이의 목소리가 여전히 울리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준호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눈빛은 자신의 눈빛과 달랐습니다. 더 따뜻했어요. 더 순수했습니다. 준호는 그 순간 자신이 평생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민지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리고 준영이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과 같은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준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도시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을 모두 놓쳤다는 깨달음이 밀려왔어요. 준호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준영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그 여자 만나고 싶다. 그리고 미안하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부러 낡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오래된 회색 운동복과 낡은 운동화를 신었어요. 비싼 시계도 풀고 평소처럼 화려한 넥타이도 매지 않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외모와 지위, 그리고 돈이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준호는 차를 몰고 준영이가 일하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입구에서 그는 한 명의 간호사를 찾기 시작했어요. 준영이가 사진으로 보여준 여인, 수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응급실 대기실에 앉아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바쁜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그 사이에서 누군가 환자분께 따뜻한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에 준호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젊은 여성 간호사가 한 노인 환자에게 휠체어를 밀어주고 있었어요. 할머니, 천천히 가세요. 다리가 아프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 여성의 표정에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그것은 의무적인 친절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그 환자를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맸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간호사가 다른 환자를 돕기 위해 움직였어요. 준호는 그녀의 이름표를 읽으려고 했지만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그 여성을 따라갔습니다. 간호사는 진료실 앞에 환자를 안내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서며 다른 환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준호가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김수진 씨세요? 그 여성이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약간의 경계심이 섞여 있었어요. 네, 저인데 어디서 뵌 적이 있으세요? 준호는 잠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사진에서 본 것보다 훨씬 따뜻해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 따뜻함이 진정한 것이라는 게 한눈에 드러났습니다. 저는 준영이의 아버지입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긴장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랐어요. 미안해, 갑자기 나타나서. 그런데 너와 좀 이야기하고 싶어. 수진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네, 혹시 뭔가 잘못 드셨나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히려 내가 뭔가 깨닫게 됐어. 그래서 왔어. 수진은 한참을 준호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잠깐 쉬는 시간에 이야기할까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병원 카페로 내려갔어요. 카페의 창가 테이블에 앉은 준호와 수진이 마주봤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너에 대해 미리 판단했던 나를 용서해 주겠니? 수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 없으세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한 말들은 옳지 않았어. 그리고 너는 준영이가 말한 대로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그 말을 들은 수진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잘못 살았어. 지위와 명예만을 추구했고 정말 중요한 것들을 모두 놓쳤어. 그런데 너를 보니 내가 뭘 잃었는지 알 것 같아. 수진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어요. 준영이가 항상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기대했거든요. 그래서 실망도 컸지만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호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마워. 진심으로 고마워. 그리고 축하해. 준영이를 행복하게 해줄 거지?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준영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준호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수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 민지에게 해주지 못한 것이었다는 걸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했던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날 오후 준호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서재에 들어가 책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랫동안 숨겨둔 것들이 있었습니다.
민지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검게 변한 필름, 바래진 편지대. 준호는 한 장 한 장을 들었습니다. 미안해, 민지. 나는 너를 지키지 못했어. 하지만 적어도 내 아들은 다를 거야.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준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영아, 아버지야. 내일 넷이서 저녁 먹자. 그리고 결혼 축하해. 다음 날 저녁, 준호는 고급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평소처럼 화려한 정장을 입지 않았어요. 편한 카디건과 깨끗한 셔츠를 입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준영이와 수진이 이미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영이의 얼굴에는 조심스러운 기대감이 서려 있었어요. 준호가 다가가 먼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해. 이제 넌 우리 가족이야. 그리고 나는 너를 진심으로 반길게.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준영이가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준호는 끊임없이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꿈은 뭔지, 어릴 때는 어땠는지, 지금 행복한지. 그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어요. 진정한 관심이었습니다. 수진은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준호의 따뜻한 질문들 속에서 점점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보육원에서의 시간들, 장학금으로 대학을 다니며 느꼈던 감정들, 간호사가 되겠다고 결심했을 때의 설렘. 준호면 그 모든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걸 말이에요. 식사를 마친 후 준호는 레스토랑 밖으로 나갔어요. 서울의 밤하늘이 그들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준호가 준영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미안해, 아들. 내가 너에게 너무 많은 것을 강요했어. 준영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하지 마. 이건 내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이야. 그리고 넌 정말 잘했어. 네 마음을 따랐어. 그게 가장 용감한 거야. 수진이 준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밤거리를 걸었어요. 준호는 한 걸음 뒤에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다시 서재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새로운 편지를 썼어요. 그것은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준호에게, 넌 이제 깨달았다. 지위와 명예는 죽을 때 함께 가지 못한다는 것을. 하지만 사랑은 다르다. 사랑은 세대를 거쳐 흐른다. 넌 민지를 지키지 못했다. 하지만 너의 아들은 자신의 사랑을 지켰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너의 가장 큰 성공이다. 일주일 뒤 준호는 준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영아, 이번 주말에 우리 셋이 어딘가 여행을 가는 게 어떨까? 내가 계획해 볼게. 준영이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정말이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준호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추구했던 성공이란 게 사실은 이런 순간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자녀가 행복해하는 목소리를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이었습니다. 여행 당일 준호는 일부러 차를 직접 운전했어요. 준영이와 수진이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거울을 통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손을 맞잡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 속에서 준호는 자신의 과거를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를 지키지 못했던 그 선택이 이제 의미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선택이 있었기에 준영이가 태어났고 준영이는 자신의 사랑을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그들이 도착한 곳은 강원도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자연이 그대로 살아있는 곳이었어요. 준호는 준영이와 수진이 손에 잡고 산책하는 모습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사랑, 신뢰,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약속 말이에요. 준호는 한 벤치에 앉아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민지, 봐,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계속되는 거야. 다른 형태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이야. 저녁이 되자 세 사람은 마을의 작은 식당에 들어갔어요.
그곳에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손수 만든 음식을 차려냈습니다. 준호는 그 할머니를 보며 민지를 생각했습니다. 만약 민지가 살아있다면 이 나이쯤 이렇게 누군가를 돌보고 있을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누군가는 정말 행운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에게 인사를 했어요. 정성스러운 음식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뭘요. 우리 모두가 함께 먹는 밥이 가장 맛있는 밥이지요. 그 말을 들은 준호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진실을 깨달았을 때의 눈물이었거든요. 준영이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들. 난 지금 정말 행복해. 정말 행복해.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평생 돈과 지위를 추구하며 느껴본 적 없는 진정한 행복이었거든요. 돌아오는 길 준호는 차 안에서 준영이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결혼식은 언제로 정했니? 준영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다음 달 말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혹시 아버지가 원하시는 날짜가 있으세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 그리고 아버지가 부탁할 게 하나 있어. 뭔데요? 준호가 목이 메었어요. 결혼식장에서 너를 봐줄 사람이 필요하지? 아버지가 그 역할을 하고 싶어. 괜찮을까? 준영이와 수진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가 웃었습니다. 그것은 오랜만에 진정한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과거의 후회도 있었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이 더 많이 담겨 있었어요.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끝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비록 민지를 지키지 못했지만 적어도 자신의 아들은 자신의 사랑을 지킬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혼식 당일 준호는 일찍이 예식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준영이와 함께 신랑 대기실에 들어갔어요. 준영이가 넥타이를 매는데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그 손을 멈추고 직접 넥타이를 메어줬습니다. 아들, 넌 정말 잘했어. 자신감을 가져.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수진이는 너를 정말 사랑해. 준영이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그것은 어릴 때 일의 처음이었어요. 준호도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그 순간 준호의 마음속의 모든 앙금이 녹아내렸습니다. 예식이 시작되자 신부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또다시 민지를 생각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민지와 함께 있다면 이런 순간을 나눌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자신은 아들의 행복을 지켜볼 수 있었으니까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준호는 신부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준영이를 행복하게 해줄 거지?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네, 아버지.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호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처음에 너를 받아주지 못해서.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피로연이 진행되는 동안 준호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정말 행복합니다. 이것은 제가 제 아들의 결혼식에서 축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제 자신을 축사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잃었던 것들을 되찾는 느낌이거든요. 준영아, 그리고 수진아, 너희는 정말 잘했어.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걸. 돈도 지위도 그 다음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준영이와 수진이도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준호는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맸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진정한 사랑, 진정한 행복, 그리고 진정한 성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준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다시 서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지민의 사진을 들었어요. 오래된 사진 속에 젊은 여인이 웃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민지, 미안해.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하지만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다는 걸 알아줘. 우리의 아들이 우리의 사랑을 이어가고 있어. 그 다음 날 아침, 준호는 결국 그 사진을 액자에 넣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거실 벽에 걸어 놓았어요. 그것은 비로소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였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의미였죠. 준호는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미소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감사와 평온함이 묻어나는 미소였습니다. 평생을 잘못 살다가 겨우 깨달았지만 그래도 깨달았다는 것이 감사했거든요. 이제 준호는 매주 토요일마다 준영이와 수진이를 만났습니다. 때론 영화를 보기도 하고 때론 식사를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준호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준영이의 일에 대해, 수진이의 꿈에 대해. 그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의 행복을 지켜주는 시간이었고 준호가 자신의 과거를 치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준호는 준영으로부터 특별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진이가 임신했다는 거였어요. 준호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의 가문이 계속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의 연결고리가 끊기지 않고 계속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준호는 처음으로 손자의 얼굴을 봤습니다. 작고 여린 그 얼굴을 보며 준호는 모든 것이 이해가 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자신의 부모가 그토록 집안을 중시했는지, 왜 자신이 그토록 지위를 추구했는지. 하지만 이제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자유롭게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준호가 손자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우리 작은 친구, 넌 정말 운이 좋아. 왜냐하면 너는 진정한 사랑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제 준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회사의 부회장이었지만 이제 그 자리는 그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더 중요한 것은 저녁마다 손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손자가 웃을 때, 손자가 자신을 부를 때, 그때 준호는 진정한 부자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준호는 지민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민지.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소중한 것들을 배우게 됐어. 그리고 오늘도 준호는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손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준호는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손자를 안았어요. 그 순간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이란 것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맸던 진정한 성공이었습니다. 준호는 손자와 함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아침 햇살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햇살 속에서 준호는 비로소 평온함을 찾았습니다.